이전 시간에 이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초적인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상단 부분의 영역들을 제작해 볼 텐데요. 자, 먼저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예제 같은 경우에는 display underbar example 2.html 문서로 되어 있고요. 간단한 마크업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고 타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로고에 대한 내용들을 제작할 때 저희가 이제 간단한 테스트 보더 형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일단 로고에 대한 데이터를, 자, 로고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H1번의 ID 값, 그리고 A 타입으로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 196픽셀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22픽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보더 타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보더죠. 1픽셀에 솔리드의 샵 000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안쪽에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개발자 모드로 보게 되면, 자, 로고에 따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자, img 사이즈는 196에 22, 제가 처음에 지정해놨던 이 블럭 크기와 동일하죠. 자, div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H1번에 따른 이런 로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가 2EM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이런 크기를 못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쪽의 내용들을 지정할 때는, 자, 로고에 H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정할 때 여백 공간을 없애는 내용들은 지금 H1번 이런 요건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상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폰트 사이즈만 재조정을 할게요. 자, 1EM으로 조정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대 수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박스 타입에 맞는 그런 로고 영역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똑같은 크기로 적었네요. 16픽셀이라고 적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크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자, 16픽셀의 크기로 일반적인 크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A 타입을 블럭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블럭으로 잡게 되면, 자, 여기서 A 타입을 블럭으로 잡게 되면 원하는 크기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A 타입은 원래 지금처럼 이 포커스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 타입에 대한 내용이 지금 블럭으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자, 기본적인 디스플레이는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전 강좌에서 인라인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인라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이제 조정할 때는, 자,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크기에 따른 이런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포커스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부피가 약간 작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A 타입을 블럭으로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IMG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IMG를 보통 잡을 때 지금처럼 이제 공간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버티컬을 잡거든요. 이렇게 탑으로 잡게 되면, 그러면은 공간 여백에 따른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박스 타입으로 잡아줘야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그런 A 타입을 블럭으로 잡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 이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런 저희가 카카오 그룹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해제할게요. 자, 주석을 해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이라는 부분에 보게 되면 IMG가 3장이 채워져 있죠. 그죠? IMG가 3장이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카카오 1번이란 텍스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img는 대표적인 인라인 블럭의 유형이거든요. 자, A타입은 인라인의 유형이고요. 그리고 img라는 것은 인라인 블럭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걸 주석 걸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석을 걸겠습니다. 자, 걸고요. 그 다음에 코드식을 볼게요. 카카오 그룹이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로 정렬이 되고 있죠. 텍스트적인 요건들이 가로 정렬이 되고 있는데, 이는 img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성격들이요. 지금처럼, 자, 여기에는 종합 속성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종합 속성에서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부분들은 인라인 블럭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크기 조정이 가능한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인라인 블럭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요건들이 있냐면 인풋 요소라든지 폼 요소들이 있죠. HTML에서 배웠던 폼 요소들도 인라인 블럭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가로 정렬이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뭔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한 조치를 취해 주게 되면, 그러면 자, 카카오 그룹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해당하는 보더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img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img를 조정하게 되면, 그러면 뭐 여기서 마진 탑을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제 전체 그룹에다가는 보더를 줬고요. 그리고 img에다가는 마진 탑을 줬습니다. 자, 주게 되면 그러면 공간 여백이 이렇게 생기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진 탑 여기 부여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텍스트 상으로는 이제 정렬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여기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 타입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디스플레이를, 자, 여기에 분석 결과로는 인라인이라고 분석이 되지만 실제로는 인라인 블럭이죠. 그죠? 인라인 블럭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텍스트를 정렬하는 요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고요. 인라인 블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CSS의 이런 속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미들이라는 기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처럼 가로로 정렬돼서 이런 여러 가지의 아이콘과 텍스트 간의 관계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정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기법들이 있죠. 여기 안에는 뭐 탑도 있고요. 탑을 하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상단으로 정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게 되면 하단으로 정렬이 되는 그런 기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는 베이스라인이고요. 자, 이게 디폴트가 되고요. 그리고 탑, 그리고 미들, 아까 전에 사용하셨던 미들 기법,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 중에 텍스트가 상단으로 약간의 탑보다는 다른 그런 요건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버튼, 뭐 이런 요건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바로 버튼에 대한 요건들이고요. 하단에 정렬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